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한다니엘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한단일입니다. 오늘은 Z세대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새로운 웰니스 문화, 이 모닝 레이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모닝과 레이브, 즉 아침과 광란의 파티가 합쳐진 말인 이 모닝 레이브는 말 그대로 이른 아침에 열리는 파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밤의 클럽 문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파티에서는 술 대신 커피나 이 차 같은 논 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이른 시간부터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요가와 명상, 러닝 같은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음, 이 건강과 즐거움, 또 연결과 루틴이라는 키워드가 이 문화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MZ세대 사이에서 아주 강한 음.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음악을 틀고 춤을 춘다.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신선한 문화인 것 같은데요. 이 모닝 레이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왜 이렇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사실 모닝 레이브라는 개념은 2010년대 초반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 한 커뮤니티가 평일 아침 출근 전에 사람들에게 음악과 춤을 통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벤트를 열었죠. 네. 이후 미국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 큰 규모의 모닝 파티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고요. 음. 이 흐름이 최근 들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까지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요.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 자기관리,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닝웨이브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음. 단순히 클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리듬을 새롭게 구성하는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게 핵심입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모닝 레이브가 특히 Z세대, 그러니까 MZ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지 좀 그 세대만의 좀 특별한 코드가 있나요? 네, 저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율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 Z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훨씬 더 자기 삶의 리듬을 스스로 조율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네. 이 밤늦게까지 즐기며 컨디션을 망치는 방식보다는 아침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음. 이 모닝 레이브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문화죠. 네. 이 혼자 오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플랫폼을 통해 쉽게 연결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세대는 단순한 오락이나 이 소모적인 재미보다는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추구해요. 네. 모닝 레이브는 바로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음악, 운동, 대화, 커피 한 잔 같은 일상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의미 있는 경험이 되니까요. 네. 아니 이 모닝 레이브가 정말 단순한 트렌드 이상으로 느껴지는데 국내에서도 그러면 실제로 좀 참여를 해 봤거나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음. 서울에서 열린 한 모닝 레이브 이벤트였는데요. 네. 평소 같으면 졸린 눈으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을 아침 6시 반. 행사장에는 이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에너지예요. 이 다들 막 잠에서 깬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음악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이 DJ의 선곡에 맞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었어요. 음. 낯선 사람들끼리도 눈을 마주치며 웃고 또 음료를 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요. 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 여운이 남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파티를 끝내고 나서도 기분이 가뿐하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이런 경험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봤다니까 정말 좀 생생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문화가 또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실제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 문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음료나 식품, 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들이 이 모닝 레이브와 연계한 이벤트들을 통해 자사의 이미지를 건강하고 힙한 방향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곡물을 기반으로 한 건강 음료를 만드는 브랜드가 아침 이벤트 현장에서 다양한 커피 대체 음료를 제공하면서 젊은 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적도 있고요. 네. 또 수공예를 강조하는 이 소형 브랜드는 한적한 카페 공간에서 DJ와 함께 뜨개 문화와 음악을 음. 결합한 이벤트를 진행해 이게 진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다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은 광고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또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모닝 레이브가 단순히 아침에 모여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라는 걸 넘어서 정말 하나의 커뮤니티나 철학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음.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이 모닝 레이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아침 햇살 아래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보고 웃으면서 그 같은 박자의 몸을 흔든다는 거는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동의 리듬과 공감을 나누는 행위죠. 네. 그리고 그런 연결은 SNS처럼 즉각적이고 얕은 연결과는 좀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네.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와 존재감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Z세대가 단절을 경계하고 이 동시에 부담 없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 모닝 레이브는 딱 그 지점을 채워주는 음. 문화인 거죠. 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이런 좀 모닝 레이브에 대한 우려나 한계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또 뭐 모두에게나 좀 잘 맞는 문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당연히 어떤 문화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존재하죠. 네. 모닝 레이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인데, 음. 동시에 그게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 낮에 춤을 춘다는 행위 자체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거나 출근 준비로 여유가 없는 분들에겐 시간대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상업적으로 소비될 경우 본래의 의미인 웰니스나 이 커뮤니티에서 멀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소개할 때 언제나 유연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꼭 춤을 추지 않아도 되고 꼭 DJ가 없어도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아침의 고요한 독서 모임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게 모닝 레이브일 수 있어요. 음. 이 문화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이 각자의 리듬을 찾아가는 다양한 형식으로 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좀 틀에 갇혔다기보다 유연함을 강조하면서 "각자의 리듬이다."라는 표현이 좀 특히 기억에 남는데 다니엘 학생은 이런 문화를 좀 앞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또 주변에 어떻게 권하고 싶나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 모닝 레이브는 누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는 공간이더라고요. 음. 예, 모든 사람이 그냥 함께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누군가에게 권할 때도 시작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라고 말해요. 꼭 댄서처럼 춤을 춰야 할 필요도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음.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얻어지는 감정이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또 따뜻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저 역시 이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좀 소규모 형태로 시도해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앞서 짧은 기도 시간을 가진다거나 음. 독서 모임 전 10분간 가벼운 몸풀기와 티타임을 하는 것도 일종의 모닝 레이브적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이 중요한 건 형식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려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닝 레이브에 관심이 생겨서 직접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이런 좀 모닝 레이브에 처음 접하거나 또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실질적인 팁이 있습니까?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할 수 있어요. 음. 특히 우리 사회는 아침엔 조용해야 한다와 같은 좀 무의식적인 선입견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닝 레이브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는 관찰자 모드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음. 이 처음엔 꼭 무대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간 한쪽에서 음악을 듣는 분위기를 느끼는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친구 한 명과 함께 가면 훨씬 부담이 덜해요. 음. 이 함께 가서 서로의 리듬을 나누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공간과 이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거든요. 네.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 것이에요. 누군가는 댄서처럼 춤을 추고 누군가는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조용히 리듬을 타요.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감각을 누리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니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너무 특별한 날만 기다리지 마세요. 이 어느 수요일 아침 출근 전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경험해보는 것도 충분히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네. 모닝 레이브는 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챙기는 방식일 뿐이니까요. 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화가 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가 좀 더 일상적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도심에서 일부 계층 중심으로 열리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에서 음악이 흐르고, 누구든지 가볍게 산책하다 들렀다 갈 수 있는 이러한 아침 문화가 정착된다면, 그게 바로 모닝 웨이브의 확장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또 하나 바라는 거, 이 교육 현장과의 연계예요. 이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 시험 기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모닝 웨이브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게 단지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시간이라는 걸 또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음. 나아가서는 기업, 복지기관, 심지어 종교 커뮤니티까지도 각자의 색깔로 모닝 레이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렇게 된다면 이 문화는 단순히 힙한 유행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의 쉼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세대 간의 차이가 클 수도 있잖아요. 기성세대나 부모 세대는 이런 문화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실 모닝 레이브가 이 Z세대, MZ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의 문화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음.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 최근에는 4, 50대 분들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오히려 나에게 필요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물론 처음엔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막상 현장에 오면 이 세대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네. 서로 춤을 추며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리듬에 반응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시간 음. 또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닝 레이브가 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문화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젊은 세대가 먼저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기성세대에게도 일상의 회복이란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음. 다만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초대예요. 이게 멋있고 트렌디하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요. 함께 해볼래요? 라는 이 부드러운 권유. 그게 이 문화를 더 많은 세대로 넓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해주세요. 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모닝 레이브라는 조금은 낯선 문화를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음.
사실 이게 단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가능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더 천천히 음미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누군가와 나눈 미소 한 번도 모닝 레이브일 수 있어요. 네. 이 중요한 건 깨어있는 감각과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시작할지, 또 나의 리듬을 어떻게 정돈할지 그 주도권을 나 스스로 쥐고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음. 이 모닝 레이브는 단지 음악과 춤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은 자유와 숨을 불어넣는 일상의 실천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내일 아침 한 10분만이라도 그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런 작은 선택의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청정수에서는 모닝 레이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동대학교 한다니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